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지난번 강의는 조금 어려우셨다고요? 오늘은 조금 쉽게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훈민정음에 대한 판본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판본체입니다. 이 작품은 21년에 제작한 캘리그라피 작품입니다.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강원석 시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 세종 25년에 완성되어 28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을 위한 조선의 것을 만들고 싶어 했고 우리 백성에게 맞는 언어를 글을 통해 문화 강국의 꿈을 심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완성하여 올해로 575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 하여 1446년 반포되었습니다. 국보 제70% 1997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종의 뜻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기에 편해야 한다. 백성들이 글자를 읽기에 편해야 한다. 백성들이 글자를 쓰기에 편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전, 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에서든 필사가 가능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보는 책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고 있지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갑니다. 서예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가령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우에서 좌로 안 되겠지요. 이렇게 전후 좌우 상하 어느 방향에서든 필사가 가능한 것이 우리의 한글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 때 아점은 불로 하늘을 뜻하고 은은 물로 땅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불과 물을 다스리는 무국의 인간이라 하여 이를 그 형태를 본따 만들었습니다. 삼재라 함은 하늘, 땅, 사람, 아첨, 이 세 가지 한글의 기본이 되는 획을 일컫는 것입니다. 삼재는 만물의 시초이고 그 중에 으뜸은 아이다. 아는 하늘이고 물을 내린다. 은은 땅이고 불을 낸다. 이는 물과 불을 거느리는 무국의 인간이다. 그래서 한글의 이 세 가지 획을 삼재라 합니다. 한글을 만들 때 창제 원리는 만물이 땅에서 나와 땅으로 돌아감 같이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동정의 근본이 되고 자음과 모음과 받침으로 한 글자가 되고 양이 사귀어 변하니 동은 하늘이요 정은 땅이 되고 그 둘을 겸하여 중앙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다. 사시의 운행이 돌고 돌아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훈민정음에는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구비되어 있어 참으로 신령스럽다. 한글 서체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판본체, 정자, 봉서, 흘림, 캘리그라피, 여사서, 민체 다양합니다.
아까 보았던 작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인데 이 작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접고 접어 꽃 한 송이 만들고 사랑을 품고 품어 향기 한 줌 모으고 두 손에 가득 담아 너에게 주느니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강원석 시인인데 서정적이고 참 좋아서 작품화 해보았습니다. 판본체의 특성. 훈민정음 창제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자형이 네모나고 획에 고르고 강한 힘이 나타난다. 붓꽃을 거슬러 역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월인속보, 속보상절 등이 있습니다. 정자. 가장 바르게 쓰는 표준 서체로 단정하고 정돈된 아름다운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점획의 독립성이 엄정하다. 품목체, 오곤등회연, 령이록, 태상가무, 남계연당, 여사서 등이 되겠습니다. 흘림. 한글 서체를 대표하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격조 높은 서체로 섬세하고 물이 흐르듯 유연한 필선으로 자모음 받침이 연결되는 서체이다. 궁중에서 궁녀들에 의해 생성되어 사용된 서체로 조선 중기 이후 필사를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아름다운 손글씨라는 말인데요. 서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림, 문자로 표현되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서체, 크기나 자형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필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감각적 서체로 요즘에는 모든 간판이나 영화의 제목이라든지 타이틀 같은 여러 곳에 굉장히 많은 쓰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붓을 운용하는 방법.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원필로 썼습니다. 붓을 댈 때 붓을 끝을 감추어서 역입으로 운용하여 획의 시작과 끝이 둥근 형태가 되게 하여 우아하고 단정한 느낌이 난다. 방필. 붓을 댈 때 첫 시작과 끝이 파책을 이루어 각이지게 운영하여 무관한 상태로 장중한 획을 나타낸다. 속보상절들 나중에 나타나는 작품들이 방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판본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되는 획이 되겠습니다. 이따 실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본체를 구성하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양은 이따 실기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미음, 비읍, 시읒, 이응. 판본체를 쓰실 때 제일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시읒이고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잘 숙지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읒, 치읒, 기읒, 디귿. 비읍, 히읗. 홍만선의 살림 경제 중에 나오는 글로서 산골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신한 일로서 문방사오보다 좋은 게 없다. 선비들이 공부를 하면서 예로부터 얼마나 문방사오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컸었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모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어려운 자들을 조합하여 만드는 공부하기에 적합한 글씨를 모아서 만드는 체본이 되겠습니다. 자모음 받침이 합쳐진 공부를 끝내고 난 뒤에는 4분의 1지를 접어서 8자를 쓰는 기초 체본이 되겠습니다. 판본체를 이용해 작품한 반야심경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평온당 작품은
부평 가족공원에 제가 판본체로 써서 작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8년 제가 휘우 대회에 나가서 탄 단계연 벼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넓은 면적이 연당, 물이 고이는 이 부분이 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벼루의 둘레를 연변이라고 하고, 이름을 새기기 위한 이 부분을 저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포석 벼루인데 이렇게 연갑에 넣어서 벼루를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모털이고요. 한문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20호 붓이 되겠습니다. 대나무 뿌리를 이용하여서 봉을 만드는 붓이고요. 죽필이나 닥털을 이용하여서 갈피를 원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닥털 붓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귀한 말꼬리 털을 이용하여서 만든 장봉의 붓이 되겠습니다. 문인화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장봉의 붓이고요. 다른 붓보다 봉이 조금 깁니다. 한글을 쓰실 때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12호의 양모 붓이 되겠습니다. 한글과 한문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겸호필, 속에는 인조모가 들어있고 겉에는 양모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나 한글 잔글씨를 쓸 때 쓸 수 있는 4호, 6호 겸호 붓이 되겠습니다. 붓의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필두, 붓머리, 이 부분은 필관 또는 붓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붓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난 뒤에 흐르는 물로 가만 조물조물 이렇게 닦아서 고르게 털을 다듬으신 뒤에 자주 사용하실 때는 위생 봉투에 넣어서 위생 장갑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시고 2, 3일 동안 간격을 두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런 상태로 말려서 걸어 두시는 게 붓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붓을 선물 받으셔서 이 붓 사용하다 저 붓 사용하다 그러시는데, 붓은 한번 풀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풀을 처음에 조미 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풀을 먹여서 나오는데, 이 풀을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손에 익을 동안까지 쭉 사용하시는 게 좋지, 하나를 가지고 또 쉬었다가 두시고 또 다른 것을 이용하시는 것은 붓의 생명에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붓을 사용하실 때는 한 붓을 가지고 끝이 뭉툭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붓을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갈 때는 연지에 적당한 물을 부어서 붓을 목의 면을 바르게 하여서 둥글게 면을 그리면서 갈면, 목에는 좋은 목에는 용연, 향뇌, 홍화씨, 좋은 향료를 많이 넣어서 목을 갈 때 나오는 음이온과 향기로 인하여 뇌파에 안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목을 가는 자체가 수신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연지에서 연당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갈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벼루에 물을 추가하기 위해서 연적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물을 더 추가해서 목이 될 때 섞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도포벼루라고 하여서 한 4cm, 5cm 되는 이러한 벼루를 항시 소장하고 다니면서 옛날엔 글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문방사후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실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화선지를 반으로 접어서 위아래 열려있는 부분을 시작과 끝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접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를 한 번 더 접어주시고요. 가로로 놓고 반을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작과 끝을 접은 다음에 다시 반을 접겠습니다. 이것은 판본체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익히셔야 될 구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예를 쓰는 방법으로는 서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앉아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모전을 바닥에 펴놓고 그 위에 앉아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로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여서 붓을 넣고 여기 파여서 붓끝을 거두어 주겠습니다. 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였듯이 일직선의 획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 세로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여 붓을 운필하시고 거두어서 여기부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가로획, 붓을 풀어서 세로획. 이곳에서 잠시 멈추어 회봉하는 것은 붓을 풀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획과 가능하면 다 크기가 맞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글씨를 쓰기 위한 구성력을 높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가로 획으로 역삼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다시 그 위에 정삼각형을 그려서 구성 능력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붓에 적당한 먹물을 가지고 여기부로 끝을 냅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는 두 획으로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굳이 매끄럽게 그리는 것은 판본체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듯하게 한 획으로 그리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자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이 부분을 접어서 시작과 끝을 항시 준비해 주시고 반으로 접습니다. 다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로 한 번 더 접어 주겠습니다. 세로로 놓으시고 반 접어서 이 열려진 부분을 시작과 끝으로 접어 주시겠습니다.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가운데를 더 접습니다. 가를 쓸 때 기억입니다. 모음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쓸 때 기억입니다. 모음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화선지도 아깝고 하니까 똑같은 기억을 두 번씩 쓰시고 짧은 기억을 두 번씩 쓰시고 하여서 이것은 머릿속에만 숙지하시고 공부는 꽉 채운 상태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디귿을 쓰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이 머리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 두.
라, 러. 로나 우를 쓰기 위한 마나 뭐를 쓰기 위한 자음. 뭐나 뭐를 쓰기 위한 자음. 바나 벌을 쓰기 위한 자음. 판본체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붓끝이 먼저 획에서 감춰진 상태로 반 나누었을 때 다리 길이가 같고 중심이 맞아야 합니다. 사나 서를 쓰기 위한 자음. 소나 수. 이곳에 힘이 맺혀야 하고 다리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제일 공부하시면서 쓰기가 어려운 것이 시옷이 되겠습니다. 이응. 여러 번의 절을 통해서 두 번에 이어지는 아나 오를 쓰게 됩니다. 한 번에 한 획을 써서 이어지는 아나 오. 화선지에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보시면 부드럽고 조금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앞면이니까 언제든지 촉감을 이용하셔서 화선지의 매끄러운 부분에 글씨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나 주를 쓰기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다리가 짧으냐고 하시는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썼을 때 글씨가 탁해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시옷이나 지읒, 치읒의 다리는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나 저 마찬가지로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팔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차, 철을 쓰기 위해서 추나 추. 중심축으로 하여 머리, 팔, 다리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아까 연습하셨던 기억에 가로백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오지 않고 약간 위쪽에 위치합니다.
하나 터를 쓰기 위한 것이고 디귿과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이 강조됩니다. 투. 제가 글씨를 쓰면서 위아래와 양옆으로 여백을 남기는 것은 한 번째는 혼민정음이나 모든 것들이 정사각 아니면 3대4의 비율로 한문의 예서와 비슷하게 납작하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사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직사각으로 예술적인 미를 합하여 조금의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하호를 쓸 때 중심으로 하여서 길이가 같아야 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간머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중심축으로 하여서 길이가 같도록 하고 동그라미 크기도 같아야 합니다. 아까 기초회계에서 연습하셨던 바와 같이 한 번째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좌뇌가 발달한 오른손 잡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쓴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글을 써놓고 보았을 때 우측 어깨가 올라가는 경향이 특히 판본체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선을 많이 접어드리는 이유가 오른쪽으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접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쓰고 난 뒤에 글씨를 보시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보실 때 오른쪽이 약간 각도가 올라가는 것은 좌뇌가 발달한 오른손 잡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본체를 쓰실 때는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항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판본체의 맛은 예서와 같이 획이 정자나 흘림처럼 고르지 않고 투덕투덕 절이 들어가는 것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을 온필하실 때 L자로 되어 있는 붓을 다시 한번 쉬었다가 가지고 쉬었다가 가지고 쉬었다 가지고 천천히 쉬었다 가지고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훈민정음의 이 체는 판각체로서 나무에 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끄러운 획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 여러분들이 작품을 대하실 때 이런 자연스러운 절이 없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난해한 필요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붓이 온필하는 과정 중에 강약의 힘을 가지고 절을 하면서 쉬엄쉬엄 갈 때 거친 듯 투박한 듯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로획 또한 여깁으로 시작하여서 내리 그을 때 붓이 이러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온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는 다시 정성스럽게 붓을 여깁하여서 끝내고 기필, 여깁, 행필, 수필, 여깁 이러한 걸로 쓴 것이나
이렇게 붓끝이 나타나면 이것은 아주 나쁜 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난해한 획을 멋이라고 구사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정중하게 여깁하여 시작하시고 천천히 절을 하면서 쉬엄쉬엄 행필하시고 정성스럽게 붓끝을 거두어서 수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음에 대한 공부가 끝났는데 자음, 모음, 받침을 가진 글씨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좋게 조합하여서 만든 걸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갈필이 덜어 나타나는 것은 붓에 먹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운필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구사하시면 좋지 않은 그런 획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깨에 힘을 가지고 적당한 먹물로 눌러 써서 화선지 뒤에 다목이 이렇게 베일 정도로 이러한 갈필이 나오는 것은 좋은 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획을 배웠을 때 디귿의 머리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모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받침이 끝날 때도 거의 비슷하게 중심이 언제나 가운데 와서 맞은 상태로 동그라미도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가령 가끔 여러분들께서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판본체에서 그것은 맞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모음 아와 이것이 다 같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읒에서 팔 길이, 다리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리을과 고자 같은 경우에 받침이 없을 때는 기역을 굳이 길게 쓸 필요는 없고 공간에 여백을 주시는 게 좋고 리을같이 자음 모음 받침이 올 때는 납작하게 써서 모든 글자가 한 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것을 자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행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많은 글씨를 쓰실 때에도 자간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행간에 여유가 주어지도록 양옆에 여백을 주시고 위아래도 여백을 주시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띄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초획에 대한 공부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자 접는 법과 쓰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줄을 반 접어서 위아래를 접고 이렇게 작품을 쓰실 때는 중간을 굳이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용이 2개 들어가고 이름줄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약간의 여유를 두시고 접어서 내용 2개 이름줄이 되겠습니다. 여덟 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앞줄을 사용하는 것을 들으시는 게 나중에 작품할 때 좋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